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시간 제한 치식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솔크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솔크 연구소는 지금까지 1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거나 관련된 곳으로 세계적인 생명과학 연구소입니다. 2023년 1월 3일에 솔크 연구소 과학자들은 셀 메타볼리즘 세포 대사라는 생명과학 학술지에 시간 제한 치식이 세포의 유전자들을 발현시켜 포유로 몸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시간 제한 치식은 간헐적 단식의 한 종류로 하루 중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실험은 생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칼로리 섭취 타이밍이 생쥐의 신체 여러 곳의 하루주기 리듬을 동기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동기화하면서 신체와 뇌의 22개 이상 영역에서 시간 제한 치식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이란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단백질을 생성하여 환경에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암과 같은 많은 질병들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시간 제한 치식을 통해 신체 시스템 전반에 분자적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여러 시간 제한 치식이 몸을 이롭게 한다는 실험 결과들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롭게 하는 요인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간 제한 치식이 대중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에서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간 제한 치식 실험에 따르면 오후 3시 이전에 하루 식사를 끝내는 6시간 식사, 18시간 공복을 5주 동안 매일 유지했을 때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몸무게는 줄지 않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갔으며 인슐린 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으며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등 몸에 상당한 이로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제한 치식은 하루 8시간 식사,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거나 오전 9시 아침 식사를 시작해서 오후 2시에 하루 식사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람에 따라 19시간에서 20시간 공복을 매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엘라바마 대학 실험 결과 논문을 보고 67세인 저 자신도 시도하여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 밤에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녁에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음에도 허전함을 느꼈지만 이상하게 포만감을 주더군요. 습관이 되다 보니 저녁밥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8개월째 실행하면서 처음보다 몸무게는 75.4kg에서 68.3kg으로 7.1kg 정도 빠졌습니다. 몸무게는 시작 초창기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별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빠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 치식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젊어서부터 한때 190에 130을 보였던 본태성 고혈압 때문에 거의 40년간 복용해오던 혈압약 2종류를 끊었지만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고통을 주던 등 쪽 양측 견갑골 사이 중심 부분의 원인 불명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근육통이라고 하였지만 운동 등 별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 포기하고 통증과 동반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 치식만 실시했는데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하나 개선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시간 제한 치식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하기 전보다 몸이 가벼워졌으며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릴 때 집 진입로 눈 치우는 작업도 과거보다 힘이 덜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활동을 조금만 해도 구강마란이라고 불리는 입 옆이 터져 봄이 될 때까지 입 벌릴 때마다 통증을 주던 것과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던 현상이 이번 겨울에는 사라졌습니다. 시간 제한 취식 덕분이죠. 겨울철 발생하던 손가락 끝에 손톱력 갈라짐으로 극심한 통증을 주던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간혹 발생하던 잇몸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시간 제한 치식이 치주염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논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종종 생기던 무력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새로운 의욕이 생겨 신기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온도가 변할 때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던 알러지 반응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몸의 내부 대사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곧 예정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개선 사항이 수치로 밝혀질 것입니다. 앞에 열거한 저에게 나타난 개선 효과가 다른 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에게 나타났던 질환이 처음부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노화로 인한 드러나지 않던 누적된 질병이 가을 겨울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갑자기 나타나 몸을 누이게 할 줄 모릅니다. 특히 보이지 않던 암, 치매 같은 질병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끼 중 아침은 9시 30분경 믹서기에 사과와 토마토를 갈아서 경우에 따라 당근을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1.5국자 정도를 사발에 푼 다음 구운 땅콩 2스푼, 카카오 가루 1스푼, 치아씨드 1스푼, 강황가루 1티스푼, 호두 4에서 5조각, 냉동 블루베리 3스푼, 떠먹는 요구르트 1.5스푼, 추가로 80%가 넘는 다크 초콜릿 20g을 부셔서 넣고 골고루 저은 다음 먹습니다. 냉동 산딸기를 조금씩 넣어서 먹기도 하고 사과와 토마토를 갈 때 검정콩 두유를 부어서 잘 갈리도록 합니다. 거의 한 사발이 되는 양이지만 죽 한 그릇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은 후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 한 잔과 삶은 계란 한 개를 더 먹습니다. 한 번 갈면 2, 3일 정도 먹습니다. 오후 1시 10분경 현미 잡곡밥 한 공기를 기본 반찬과 찌개로 취식하면 하루 식사가 끝나며 밥은 설렁설렁 대충 담은 한 공기가 전부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취식이 이루어지므로 4시간 취식 20시간 공복이 되는 셈입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파트타임 일을 한 후 집에 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휴식을 취한 후 취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날은 시간 제한 취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자식들,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날 때는 시간 조정을 할 수뿐이 없죠. 휴일에는 적포도주를 점심때 한 장 정도씩 들깁니다. 엘라베마 대학 시간 제한 취식 방식 특징은 항상 낮에 모든 식사를 끝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낮에 공복을 유지하고 밤에 취식하면 몸에 이론점이 없는 무효로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낮에 공복을 유지하고 밤에 취식하는 방식은 칼로리 제한 단식의 일종이지만 시간 제한 취식과 다른 개념의 간헐적 단식입니다. 몸에 유익하도록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시간 제한 취식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명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분은 오래 건강하게 살고 다른 한 분은 아프다가 사망한 경우들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몸세포 내 유전자 발현의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켜져야 하는 유전자가 계속 꺼져 있다면 누적된 건강 결과가 몸이 노화되면서 빨리 나타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후생 유전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 취식을 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켜세요. 트루 에이지라는 책을 저술한 예일대학의 모간 레빈 조교사는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임신부나 어린이 거식증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은 시간 제한 취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존 호킨스 의대 마크 매투슨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취식을 하면서 미약한 경련을 느낀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몸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 케톤 영양체로 변형되는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TV였습니다.